안녕하세요. 절세 매지션 환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세금 주제는 바로 결혼 축의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의금 얼마씩 내시나요? 사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친분에 따라 축의금 내는 액수가 달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를 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였는지 과거에 한 예능 프로에서 축의금을 얼마를 내는 게 좋은지에 대해 정의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 이제 지옥의 계절 9월, 10월이 돌아옵니다.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자, 3만 원은 일단 우리가 약속했다시피 기본 요금입니다. 이거는 택시로 치면 기본 요금이에요. 15,000원 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만 원과 5만 원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애매합니다. 정해드립니다. 결론 나갑니다. 자, 4월, 5월, 9월, 10월 결혼 성수기에 결혼하면 3만 원입니다. 결혼 성수기에 결혼 3만 원이에요. 비수기에 결혼 5만 원입니다. 다 정한 거예요. 왜냐면 이달은 우리가 돈을 많이 씁니다. 결혼하신 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5만 원 받고 싶으면 비수기에 결혼하세요. 자, 또 애매한 거 있습니다. 5만 원과 10만 원 애매합니다. 5만 원은 친한 친구, 10만 원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이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정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결혼하는 친구 부모님이 내 이름을 안다. 그럼 10만 원입니다. 딱 정한 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면 5만 원이에요. 근데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친구 부모님 내 이름 아나 모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단 5만 원을 넣고 결혼식장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세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효정이 왔어. 그러면 5만 원 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30만 원, 40만 원 내도 됩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새고랑 안 차요. 경찰 출동 안 해요. 우리들만의 약속이에요. 네, 이제 기억나신다고요? 애정남 생각보다 옛날에 꽤 재밌었던 프로 중에 하나였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축의금 어떻다고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징수한 내역이 없다라면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던 케이스들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사례를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혼에 임박한 한 자녀가 임박해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습니다. 주택을. 2014년 3월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를 받고요. 2014년 4월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5월 달에 축의금을 부모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를 전달을 받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6월 달에 증여세를 두 번에 나눠 내기로 분납 신청을 하고 그 첫 번째 증여세를 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나머지 2차 분납분을 냅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을 증여를 받고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세무서에서 첫 번째 증여세 낸 재원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 소명하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라면 결혼식을 올리고 2달간이나 현금으로 보관을 하다 세금으로 납부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 1, 200도 아니고 그래도 상당할 텐데 그 축의금 내역을 통장에 넣지 않고 불안하게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결국 입증자료로 낸 방명록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말고 우리 결혼을 올린 분의 부모님, 혼주죠. 혼주의 그 지인들로부터 받은 그 축의금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부모에 귀속되는 금액만큼에 대한 거는 결국은 증여세로 모아 다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우리 법을 한번 볼까요? 사실 95년 12월까지는 금액에 대한 논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법에서 명백하게 금액을 정의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20만 원 미만은 비과세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6년에 바뀝니다. 어떻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제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제,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바뀝니다. 자,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애매하게 바뀌었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결국은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생활 어떤 그 자리에 따라서 뭐 20만 원이 너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준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넘어선다면 이는 징여로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회 통념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냐?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논쟁이 되는 것 같고요. 결혼 축의금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혼수용품이죠. 혼수용품의 경우에도 결국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의 경우에는 되지만, 뭐 외제차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결혼식 때 부모님 앞으로 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부모님이 혼수를 장만해 주신 경우는 어떨까요? 경제의 돋보기, 오늘은 일상 속 증여세에 대해 송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증여세 탈루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들 전세 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검증 항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증여세죠. 10년간 합쳐서 일정 금액 이하거나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용도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 안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엄청난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녀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받는 축의금은요, 국세청에서 일일이 따져본다는 게 불가능하고, 특히 10년간 5천만 원이란 기준 아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서 부동산을 샀다가 증여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으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사주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괜찮지만 호화 사치물품이나 차량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결국 우리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 알겠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까지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얼마야? 라고 항상 물어보시지만 저희도 안타깝게 얼마까지 됩니다 라고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케이스를 토대로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2003년에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송금한 400만 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례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요 금액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고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 자녀분들이 결혼해서 받은 축의금 총액이 얼마까지면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축의금은 받은 총액 기준으로 증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축의금 1억을 받았어요. 근데 1억을 뭐 1000명의 지인이 1억을 준 것과 10명의 지인이 1억을 준 것은 확연히 다르겠죠. 1000명이 또는 10,000명이 뭐 10만 원, 100만 원씩 해서 1억이 모인 게 이게 과연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뭐 한 명이 1,000만 원 1억씩 냈다. 그래도 축의금이다. 괜찮을까요?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받은 축의금을 자금 출처로 사용하고 싶다라면
방명록을 통해서 본인의 자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아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우리 결혼 축의금과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조의금, 우리 부의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부의금의 경우에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망 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과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두 번째, 만약 이 부의금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본인, 즉 그 피상속인 말고 상속인 본인의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제외시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문상객으로부터 받은 부의금은 피상속인, 즉 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즉 상속 재산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인이 문상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여세 비과세 여부는 이 부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인가를 판단합니다. 축의금하고 동일하죠? 네, 같은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의금이나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일부 넘어섰다 하더라도 우리가 증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죠. 즉 과거 10년간 물려받은 금액이 없다,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라면 이 금액 수준 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의금 어떻다고요? 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의금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 축의금을 자금 출처로 사용하려면 방명록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생활 속 세금 이야기, 다음 이야기는 자녀의 해외 유학비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더 좋은 콘텐츠 작성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